그런데 이제 신장 환자분들이 이 또 수박을 먹어도 되냐? 이뇨작용이 충분하고 여러 가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신장을 해독하는 매우 뛰어난. 탈수만 해결해도 모든 질병의 95%는 해결이 된다. 네, 이거를 약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은 집어넣도록 합니다. 아주 가장 최고의 조합이다. 수박 그 껍질을 먼저 자르시고요. 그리고 미리 좀 잘라 놓으셔야 돼요. 천연빙거의 개념으로 수분 보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건강도 지키고 이러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지식의 맛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이로운 약국을 하고 있는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 네, 충주에서 올라왔습니다. 한영선 약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박사님하고 저희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수박이네요. 네, 이게 얼음하면 떠오르는 과일 하면 정말 대명사죠. 네. 예, 근데 수박이 사실은 단순한 과일로만 보기에는 수박이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 영상을 보시면 수박이 너무 다르게 보이실 것 같고 수박 값이 오히려 요즘 많이 예전보단 비싸졌지만 또 이젠 너무 싸다 이렇게 대단한데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박하면은 뭐 우리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대표적인 이런 거기도 하지만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더위로 인한 잠 못 드는 거 뭐 이런 모든 거 두루두루 정말 수박 하나만 잘만 활용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효능이 바로 수분 보충, 갈증 해소, 예, 요 부분이고 또 다이어트 용도로도 예, 식품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돼요. 일단은 칼로리가 좀 낮다 이런 인식이 좀 많죠. 왜냐면 수분 함량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수분 함량이 92%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칼로리 면에서는 얕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드시게 되면 포만감이 이제 생겨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수분 보충, 다이어트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확장해서 정말 이 수박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수박이 이제 95%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탈수나 우리가 갈증이 일어났을 때 정말 특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탈수가 일어나는데 요즘은 여름이 아니더라도 탈수가 있는 분들이 많죠. 네, 여름이 아니더라도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 가지 수분을 조절하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감각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약화되고 퇴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크푸드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나트륨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성분들이 혼합되면서 우리 몸에 굉장히 교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노화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이 수분에 대한 보유력, 그다음에 민감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되면서 탈수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탈수만 해결해도 모든 질병의 95%는 해결이 된다. 요즘 현대인들이 물은 마시고 있지만 반대로 물을 빼는 습관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물을 마신다고 해도 전혀 그게 보충이나 보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생활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물 대신 음료를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이게 물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료수들은 오히려 우리의 탈수를 더 가속화시키니까 오히려 잘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물 대신 음료수를 드시면서 물 마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서 이분을 그냥 좋은 물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많은 건강적인 증상들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탈수만 해결해도 너무 많은 질환들이 좀 해결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또 수박이 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물과 우리가 마시는 음료와의 구분에서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집 건너 하나 이제 우리 무슨 카페에서 이 커피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커피만 해도 탈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료죠. 근데 이거를 먹고 나서 자기는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수박이 갖고 있는 이거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우리 인체 수분을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인체가 가장 좋아하는 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적절한 미네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수분의 상태. 이제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여름에 이 신이 왜 저희에게 수박을 먹으라고 했는가? 이거 먹고 꼭 살아라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 농사짓고 과거에 이제 농경사회에 있을 때 얼마나 귀한 이제 식품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을 잃어간다고 하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한 80% 정도 됐다가 50% 미만이 되면서 죽는다고 하는데 얘는 무려 95%니까 우리가 70% 미만으로 자꾸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는데 90% 이상인 수박을 먹게 되면 젊음의 묘약이 아닌가. 이제 혈관에 좋다.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이제 제가 분해를 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껍질 다르고 속 다르고 또 속에도 붉은색과 검정 씨앗이 다르고 그래서 각각을 좀 분해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이 수박을 포함한 이 이제 박과에 속하는 이런 이제 식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껍질에 L-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이제 많이 들은 것이 확인이 됐죠. 이제 그런데 이 L-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뭐 하는 거냐? 우리 몸 안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소위 얘기하면 혈관 관리 총책임자가 이제 NO라는 이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그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성분이 L-시트룰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L-시트룰린이 바로 여기 이 수박 껍질에 많아요. 하얀 부분. 네네, 하얀 부분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그 까만 씨 있지 않습니까? 씨 안에는 마찬가지로 NO를 활성화시켜주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이 씨앗에 그 아르기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씨앗에는 불포화 지방산, 우리 오메가 3 뭐 이런 거 잘 많이 들으셔서 알잖아요. 그랬듯이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혈액을 맑게 만들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성분이 씨앗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씨앗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씨 우리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호박 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이 실험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맛있게 먹는 속빨간소 이거는 이제 라이코펜의 결정체다. 강력한 항산화력을 이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이 작용으로 해서 세포의 노화도 막고 혈관의 노화도 막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의 그 산화 작용을 막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럼 함께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이제 효능면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나니까 껍질이 중요해요, 씨앗도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더위를 피해서 이 하나의 서과의 더위를 피한다는 목적하에 먹을 때는 이 안에 속살만 먹을 수 있겠죠. 맛도 있고 수분 공급도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건강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씨앗까지 생각한 특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난 영상에서도 박사님께서 신장 환자분들에게 이제 수박탕이라는 것을 소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장 환자분들이 이 또 수박을 먹어도 되냐? 왜냐면 수박이 특히 또 이제 칼륨이라는 게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백히 이제 신장 환자분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를 조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신장의 지금 나빠진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우선 신장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때 이 수박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서 건강한 사람들은 칼륨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안 되죠. 전부 신장에서 다 알아서 조절을 해주니까 이제 그래서 이뇨작용이 충분하고 여러 가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신장을 해독하는 매우 뛰어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신장 건강을 위해서 수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그 신장이 망가져서 만성 신부전 상태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어떤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먹는 양을 조절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는 칼륨에 상응하는 약간의
안에 소금을 첨가를 해서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율해서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씩 드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을 굉장히 깨끗하게 자꾸 정화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적은 양을 조금씩 칼륨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을 이렇게 드시는 것 정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장 환자분들도 칼륨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면 소량은 꾸준히 드실 수 있는 또 상황이니까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고, 또 하나는 소금을 추가함으로 해서 나트륨과의 어떤 균형을 가져가시면 또 상관이 없다. 이제 마음껏 드시려면은 우리가 보통 수박을 더 달게 먹으려고 화채 같은 거 할 때 뭐 오히려 설탕을 추가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소금 찍어서 드시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인데, 진짜 이제 수박을 제대로 약으로 먹으려면 네, 이거를 약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껍질에 있는 시트룰린, 그다음에 씨앗에 있는 아르기닌, 그리고 이 속, 우리 맛있는 여기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 라이코펜은 우리 토마토를 이제 흡수율을 높일 때 익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렇듯이 수박의 라이코펜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얘를 열을 가해서 했을 때 효능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씨앗과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룰린과 아르기닌 역시도 열을 가했을 때 이제 이게 추출이 잘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강한 불로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파괴가 일어나니까 이제 적절한 이렇게 중간불 정도에서 이제 껍질과 이것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하고 거기다가 이 속살 그 빨간색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제 끓여서 하나에 만들어서 꽉 짜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수박을 그냥 갈아서 쫙 짜서 마시는 찻집 주스보다도 맛도 좋고 또 효능 면에서는 훨씬 더 배가가 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 수박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권유드리는 방법 중에 수박 하나만 갖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효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살과 같은 토마토를 여기다 좀 더 증량을 라이코펜 증량인가요? 예, 라이코펜하고 또 토마토가 갖고 있는 또 여타의 성분들이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마늘을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름철 과일이다 나니까 이렇게 몸을 냉하게 만들 수 있는, 열을 식히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몸이 이제 냉한 사람이라든가 좀 허약자분들한테는 조금 뭔가 보완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마늘이 이제 보완이 됨으로 인해서 마늘 자체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근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을 순환을 강하게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박과 마늘이 만나는 이 조합은 아주 가장 최고의 조합이다. 그래서 수박 마늘탕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박 마늘탕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 정리 여러 번 만들어봤으니까 만들어본 사람 입장으로, 네, 수박 그 껍질을 먼저 자르시고요. 그리고 마늘은 미리 좀 잘라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알린이 알리신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다지던지 아니면 한 번씩만 커팅을 해놓고 오븐에서 10분 방치한 다음에 그 껍질 부분이랑 같이 이제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국물을 짜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국물에 수박을 넣으시고 과육 부분을 넣으시고 한 5분 10분 끓여주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덩어리를 좀 더 먹기 쉽게 한번 갈아주시면 씨앗까지 같이 드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수박 마늘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수박 마늘탕 특별히 누구에게 약이 될까요? 이제 우선은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 말초 혈액순환 장애 이런 분들한테도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번 이것의 이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좋은 가장 좋은 분들이 어떠냐면 중년 남성분들의 밤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거를 드셔보시게 되면 밤이 기다려진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후로 남편분들이 집에 가면서 수박을 사시던가 아니면 아내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60대가 넘으신 이제 분이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올해도 수박탕을 만들어 주실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수박탕이 이제 1년 동안 작년에 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수박탕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래간만에 남자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가족의 어떤 사랑도 꽃피게 하는 네, 수박이고 또 아까 심혈관 이제 그게 좀 핵심이긴 한데 그 일부가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심장 건강, 예, 또 붉기 때문에 또 심장을 또 연상하죠. 또 혈관 건강, 또 여기에 신장 건강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부 다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 몸 안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고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있는 이런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 천연링거의 개념으로 수박을 드셔서 수분 보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건강도 지키고 이러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심혈관 건강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또 언급해드린 다이어트, 혈당 관리 이런 데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드셔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칼로리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단맛만 보지 마시고 단맛은 맛있구나라는 생각만 하시고 여기에 칼로리가 적으니까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네, 수분이 95%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건강하고 즐겁게 수박을 더 잘 드실 것 같고 올 여름 수박값이 올라갈까봐 좀 걱정이 되면서 그런데 박사님 이제 수박이 다이어트용으로도 이제 많이 드시는데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수박이 단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느냐. 다이어트에 아주 훌륭한 음식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냥 단면만 쳐다보고 뭐 아니면 도의 이야기를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아주 습관임에 분명하고요. 여기에 지금 95%가 수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당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당이라고 해도 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갖고 있는 당의 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요 하나의 당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당도가 높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거는 다이어트의 굉장히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포만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포만감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꾸 뭔가가 먹고 싶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95%가 수분이면서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먹다 나니까 굉장히 포만감이 나와서 다른 식사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러나 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당으로 인한 칼로리는 매우 낮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과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 지수를 보시고 7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당 지수가 높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당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갖고 있는 당만 뽑아갖고 얘가 어느 정도의 당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검사를 한 게 이제 당 지수죠. 이게 이제 70에서 뭐 당도가 높은 거는 80까지도 올라간다. 이러면 이거 당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 부화 지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이 당이 얼마나 진짜 올리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게 당 부화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당 부화 지수는 얘가 5밖에 안 돼요. 아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95%가 물이니까 여기에 섞여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은 나빠 이래 놓고 나가지고 이만한 냉면 대접에다 설탕 한 숟갈 넣었는데 이걸 설탕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거죠. 이제 그렇듯이 이 수박은 우리 인체가 좋아하는 가장 적절한 상태의 수분을 공급하면서 여기에 약간의 미량의 당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몸의 컨디션을 살려내는데도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당뇨 환자도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도 누구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땅땅땅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없다? 드셔도 된다.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당 지수와 또 당 부화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 실험을 해봤어요. 박사님 혹시 저 여기에 뭐가 달려 있는지 혹시 보시나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그래서 제가 수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드리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수박이 좀 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봤는데 절대로 이렇게 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은 있지만
스피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부하 지수라는 게.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인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속도로 그렇게 당이 슬로우하게 이렇게 유지돼서 오히려 저도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다이어트에 드셔도 안전하다. 네. 네. 그리고 당뇨인 분들한테도 이 소식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심하지 않으시면 한쪽 정도는 너무 과일 드시고 싶어 두 쪽까지 하시는데 예, 박사님 두 쪽도 된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게 이제 수박 좀 밀착 탐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겉은 이렇게 푸르죠. 근데 잘라보면 안에 과피는 하얗고 또 안에는 또 과육은 붉고 거기에 검은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형상과 부위에 따라서 다른 효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모여졌을 때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설명 안 하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철에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름철 더위를 잊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우리 사람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요. 바깥에 외부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피부 쪽에 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그러다 나니까 자연스럽게 혈액이 바깥쪽으로 몰려나가죠. 그러니까 내부 우리 속이 차가운 계절. 그러니까 여름철은 밖은 뜨겁고 속은 냉한 계절이 여름철의 기본적인 우리의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름철 모습에 정반대 보완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특이해요. 바깥쪽은 여름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 좀 시원한 색깔인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빨간 색깔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에 불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가장 취약한 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선 참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을 또 잘라서 단면으로 보면 흡사 우리 혈관의 모습을 꽤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엄청난 하고요. 발견이 유력한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형상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 형상과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 수박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 여름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런 아주 그런 형상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 효능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 들으면 일단은 여름철 보약이 확실하다. 왜냐면 속이 냉해지고 겉은 이제 뜨거워지는데 오히려 겉은 식혀주고 속은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모습에서 보여지는 게 마치 혈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혈관 보약이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수박 고를까? 네. 박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두들겨서 이제 네.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엄청난 과학이 들어 있어요. 수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잘생긴 것이 역시 좋은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우리 요 꼭지에서 이제 이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얘가 이제 점차 커져가지 않습니까? 커져가는데 이것이 골고루 영양이 같다. 이것이 얘가 균형 때문에 있게 모양이 성장한 거다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생기고 반듯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소리가 두들겼을 때 통통 소리가 난다는 거 하고 탁탁하고 둔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안에 내부의 수분 상태와 당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말라 있다면은 둔탁한 소리가 날 거고 이 안에 내용 물질이 수분과 당분이 꽉 차 있다는다면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경쾌한 소리가 이렇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정도만 가져도 될 것 같고 또 이왕이면 색깔이 선명한 것이 이 광합성 작용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당도라든가 영양 물질이 올바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정리하자면 우선 균형 있게 생겨야 된다. 표피의 여러 가지 색상이 선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리가 명쾌한 소리가 탕탕탕 이렇게 나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만 해도 좋은 수박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수박에 대해서 이렇게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여름 또 수박 많이 챙겨 드시고 이렇게 건강한 부분도 같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